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정보학을 맡고 있는 고변입니다.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이제 그 국가정보학 이 부분도 좀 또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있어서 이미 군무원 시험들 같으면 뭐 심리학 같은 것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국어 같은 것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국가정보학 같은 거는 약간 이제 생소한 느낌이 있으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넓어요. 뭐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하실 때 있어서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얇게 넓게 공부하시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얘기될 수 있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다 고득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적으로 법령을 많이 내는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대체로 이제 지문이 생각보다 짧은 형태고 그래서 내용들을 딱딱 아셔야 되는데 모르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어떻게 보면 찍기는 좀 편한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도저히 못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많고 법령 같은 것들은 길게 나오진 않는데 최근에 이야기가 변별력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법령 같은 거 조금 긴 형태의 지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기본 강의 이제 얘기들 드리기 전에 뭐 문제들 풀기 전에 약간 이제 국가정보학의 이제 공부 방법,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학입니다. 국가정보학의 과목은요, 이제 정보학 총론, 그다음에 활동론, 그다음에 기구론, 정책론, 그다음에 발전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가 돼 있어요. 근데 중심은 이 활동론입니다. 이 활동론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 뭐 정책론이나 발전 방향 이런 데는 다 이 활동론의 어떤 서브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총론도 그렇고 이 정책론 이런 데 다 활동론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론은 각국의 그 정보 기관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으면 CIA, 뭐 러시아 같으면 FSB 뭐 이런 것들, 연방보안부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정보원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모사드니 무슨 뭐 이런 데까지 싹 뭐 쉰벤트니 이런 것까지 싹 다 뭐 프랑스, 독일, 뭐 일본 이게 중심 국가들 뭐 좀 선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이제 정보기관들 또는 군 정보기관들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까다롭습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정리해 놓으시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법령들, 뭐 테러방지법 또는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이런 것들 아니면 군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의 법령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이 과목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공부하신 적이 없어서 뭐 대학교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 같은 거 하시고 아니면 고등학교도 공부를 하셨고 그렇지만 여기는 좀 생소해요. 정말 생소해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와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교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재들이. 우리 교재도 그렇고. 그럼 출제 방식 특성은 뭐냐면 이게 과목 특성이 미국 중심입니다. 이 국가정보학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발전한 거라서 개념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게 미국 중심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미국이 이런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굳이 따라가야 되나 뭐 이런 기분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해해서 모든 걸 바라보셔야 된다. 시사상식이 정말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같은 것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어떤 내용들, 전염병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돼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전쟁 같은 거, 러시아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쟁들 이런 것들 그런 건 뭐 국가정보학에서 나와 이제 그런 데서 군 방첩 같은 것들, 첩보 뭐 이런 것들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굉장히 상식적인 것들을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해서 쉽게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거를. 그렇기 때문에 교재 안에 있는 거라도 최대한 다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문이 길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에 다소 길어지긴 하는데 짧아요, 굉장히. 딱딱 뭘 골라내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모르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법 규정 같은 걸 요즘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내지는 않는데 25문제 중에서 뭐 몇 개는 내는데 근데 이제 법 규정이 나오면 조금 까다롭죠. 살짝만 바꿔도 그게 이제 답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이버 보안 같은 것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무슨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악성 프로그램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런 건 좀 기계적이고 좀 전산학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 물론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전산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섞여서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오만 잡다한 모든 걸 다 섞어놨다. 근데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게 이게 이게 이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에 이게 해당되는 건데 단순 암기 과목 같은 느낌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섭렵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법조문 같은 거는 자주 읽으셔야 돼요. 이런 구조죠. 그래서 공부 방법은 깊지 않게 넓게 정말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상식을 정말 넓혀야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가 보다. 이거는 이건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무슨 내용들이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보시고 익히셔야 되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좀 막막하잖아, 선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재를 중심으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라도 싹 다 익히신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교재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책이 잘 돼 있는 책인데 이 책도 넘어서는 수준이 나와 있어요. 다른 뭐 수험서가 이거는 이 과목은 어떤 수험서를 읽어도 그 범위를 넘는 문제가 나와요. 완벽하게 커버하는 수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모르는 건 상대방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좀 편히.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거라도 다 알 수 있게끔 공부하겠다. 그 마음으로 공부하셔야죠. 법규 같은 것들은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시려고 애를 쓰셔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법규 같은 건 계속 읽는 방식. 우리 교재 같으면 뒤에 법규들을 모아놨고 암기 내용은 도표 형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고 무한반복이에요. 무조건 반복학습입니다. 이거는 뭐 국가정보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심입니다. 반복학습은 가장 중심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문제 풀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고. 그렇죠?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시험 문제는 거의 다 맞춥니다.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시간을 최대한 줄여 최소한 1분에 한 문제 정도. 그게 보통 이제 시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1분에 한 문제 정도. 그거보다 더 줄여서 빠르게 푸셔야 돼요. 마킹도 하셔야 되니까. 늘 이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까지는 만드는 건 좀 너무 과도해요. 오바야 오바 진짜. 왜냐면 그건 시간적으로 여유 없어요. 이것만 공부하실 거예요? 다른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 말고 교재 같은 데 표시하셔야 돼요. 이 부분 내가 틀렸었던 부분 다시 읽어봐야 돼. 다시 체크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바 성적을 올릴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다. 본인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는 건 상대방도 모르는 겁니다. 이 교재를 넘어서는 어떤 내용을 알고 싶다. 아니, 그건 너무 과도해.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재에 있는 거를 다 섭렵하겠다. 근데 너무 깊지는 않게끔. 그렇게 이해하셔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기본 강의 때 뭐 여러 가지 도와드리고 문제풀이도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반복학습 이게 지루하고 힘든 거거든요. 이걸 이겨내시는 게 여러분의 몫이다. 그러면 합격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강의나 이제 문제풀이 때 만나 뵙는 걸로 약속드리고 여러분들 계획을 하셨으니까 목표와 결심을 하셨으니까 끝까지 힘드셔도 끝까지 중도에 탈락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시기 바란다 말씀드립니다. 저도 최대한 돕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